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역사 속 탐정이 되어서요.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수세기 동안 철학자랑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논쟁해온 주제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주 복잡한 엔진, 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핵심, 진짜 나라는 게 딱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는 건 그냥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뿐일까요? 실체냐, 생성이냐, 바로 이 대립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목적지는 고대 그리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주 유력한 용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자아는 변치 않는 단단한 실체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이 진짜 나라는 걸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실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변하는 영혼의 역할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완벽한 진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완벽했던 세계의 진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나는 뭔가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답을 찾아 헤매는 탐험과 같은 거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조금씩 디테일은 달라도 큰 틀은 같았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어딘가에 딱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임무는 바로 그걸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당시에 거의 유일한 정답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천 년간 이어지던 생각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요. 이때부터 나는 더 이상 진리를 찾아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 그 한가운데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완전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거죠. 바로 이 유명한 한마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가 던진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생각하는 주체, 바로 나 자신이 모든 지식과 확실성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제 진리를 저 멀리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진리는 바로 내 생각, 내 정신 안에서 시작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가 생겨요. 이렇게 강력해진 나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죠.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자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성의 힘을 가진 존재다 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존 로크 같은 경험론자들은 아니, 우리는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경험을 통해 모든 걸 채워나가는 거다 라고 맞섰죠. 이 둘의 싸움이 근대 철학의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아예 자아? 그런 건 그냥 착각이야.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각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다발일 뿐이지 그걸 꿰뚫는 하나의 나라는 건 없어 라고 말해버려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단단하고 변치 않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견고했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흉이 만들어낸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집니다.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나라는 주체를 공격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어쩌면 나는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 내 안에는 여러 개의 나가 살고 있다. 이때부터 정말 나라는 개념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카를 마르케스는 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라고 말하면서 시대와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 했고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폭로했죠. 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아란 고정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 충동들이 싸워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봤어요. 한마디로 이성적이고 통일된 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는요, 사실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원초적인 본능, 이드가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의 도덕이나 규칙을 대변하는 초자아가 그건 안 돼 하고 막아서죠. 이 둘 사이에서 에고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하나로 똘똘 뭉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터,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길고 긴 수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용의자들을 거쳐왔는데 과연 최종 판결은 뭘까요?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철학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라는 주체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속한 사회와 권력 구조,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 신체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장폴 사르트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진 설계도, 즉 본질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다는 거예요. 일단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질, 즉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나긴 수사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아는 명사가 아닙니다. 이미 어딘가에 완성된 채로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보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아는 동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나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면 나를 만들어갈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던 긴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